전체적인 모습을 보면은 기존에 나왔던 그런 벤츠의 모습을 많이 좀 지웠어요. 그리고 옆에서 이렇게 딱 보면은 이 각도 자체가 유선형의 어떤 이 캐릭터란 하나 없이 굉장히 이 선이 없는 그 모습들을 쭉 타고 가다가 뒤로 보시면 이렇게 볼륨감도 주는 모습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지금 운전자뿐만 아니라 이 동승자에 대한 어떤 배려가 되는 그런 공간들을 활용을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TV기자입니다. 자, 드디어 그동안 굉장히 궁금증을 자아냈었던 벤츠의 가장 큰 기암급 SUV,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처음으로 이렇게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자, EQS SUV 모델인데요. 자, 굉장히 하얀색의 멋진 그런 디자인을 선보였어요. 저는 솔직히 처음 보고 기대 이상의 어떤 그 디자인 감각들을 좀 느꼈거든요. 보면서 굉장히 깔끔하게 수선 위주로만 이루어졌는데도 도심에서 굉장히 세련된 모습을 보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들 정도로 정말 디자인이 훌륭했습니다. 자, 이 차 어떤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또 실내 공간은 어느 정도인지 대략적인 좀 재원들, 성능들 뭐 이런 것들을 좀 짚어줄 수 있는 부분들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앞모습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앞모습을 보시면은, 자, 이거 얼핏 보면은 EQS 아니야? 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높이가 높아졌어요. 그러면서 이 전체적인 이 패밀리 룩은 잘 완성을 시켰죠. EQS의 그 특징이 바로 이런 부분이잖아요. 이제 선과 선의 어떤 그 경계가 없이 전체가 하나의 덩어리로 보일 수 있는 이런 시리즈 디자인들이 굉장히 큰 요소인데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정말 SUV를 그냥 그대로 그냥 딱 키워놓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디자인 자체는 많이 봤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큰 삼각형 엠블렘, 그리고 그 사이드로는 이렇게 블랙크로스 처리된 라디에이터 그릴 안쪽으로 이렇게 벤츠 삼각별을 안쪽에 곳곳에 잘 심어놨죠. 이런 디자인들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간주행등이 들어오고, 그리고 사이드로도 주간주행이 길게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헤드램프가 있는데요. 헤드램프 안쪽으로는 이렇게 디지털 라이트라고 해서 파란색으로 심어 놓은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전체 길이를 좀 말씀드리면 일단 옆모습에서 보는 이 전체 길이, 전장은 전체 5,120mm입니다. 자, 5.12m를 나타내주고 있어요. 기존의 EQS보다는 길이가 약간 9cm가 좀 더 줄었죠. 근데 실내 공간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휠 베이스가 휠 앞휠과 뒤쪽 휠 안쪽의 그 길이가 3.21m. 자, 그러니까 3.21m면은 지금 EQ2의 휠베이스와도 같은 거예요. 자, 그 정도의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 높이는 1.72m입니다. 자, 이 높이가 1.72m. 자, 그래서 위아래로 굉장히 키워진, 그리고 앞뒤로는 조금 더 줄어든 EQS의 모습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폭은 1.95m입니다. 그래서 전체 1.2m를 넘지 않는 폭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전체적인 이 디자인 자체는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그런 EQS의 모습일 겁니다. EQS가 요즘에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디자인 자체가 크게 많이 노출되지 않았어서 조금 익숙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기존에 나왔던 그런 벤츠의 모습을 많이 좀 지웠어요. 그리고 이 기본적인 이런 패밀리 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로 보다 더 크게 키웠고 보다 세련미를 더 더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는 지금 3열까지 있어서 7인승 버전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7명을 태울 수 있는 굉장히 크게 큰 패밀리 프리미엄 패밀리 세단, 패밀리 SUV다. 자, 그런 부분들은 이 차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전기차잖아요. 그러면서 큰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요소가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옆에서 이렇게 딱 보면은 이 각도 자체가 굉장히 뒤쪽으로 빠질수록 이렇게 유선형의 어떤 이 캐릭터란 하나 없이 굉장히 이 선이 없는 그 모습들을 쭉 타고 가다가 뒷부분에 가면은 이렇게 어깨 라인이 굉장히 볼륨감을 또 담아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뒤로 보시면 이렇게 볼륨감도 주는 모습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후드 자체가, 본닛 자체가 전체 큰 통 한 판이에요. 그래서 이거 역시도 소비자가 이 보닛을 열 수가 없습니다. 이 안에는 프렁크도 없고요. 대신에 뭐 헤파 필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그대로 들어가 있고, 또 이제 AS 센터를 가게 되면은 그쪽에서 이제 정기적으로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관리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리어엑스 시스템이 지금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운전자가 이런 큰 차를 몰기에, 뭐 여성분이 몰기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몰기에도. 자, 그런데 이제 조향에 대한 부분들, 요게 지금 회전 반경이 굉장히 짧아질 수 있는 요소가 바로 이 리어엑스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앞바퀴가 이렇게 방향을 틀리면은 뒷바퀴도 같이 같은 방향으로 방향이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이 회전의 반경이 굉장히 좁아지죠. 그래서 넓게 안 돌고 좁게 돌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는데, 요게 지금 최소 4.5도부터 10도까지 각도를 조절할 수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들까지도 참고를 해주시면은 굉장히 운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요소다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외관에서 요거 한 번만 좀 더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가 보통 이렇게 여기서 이제 충전을 시작하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국제 인증 기준으로 지금 600km까지 1회 충전 시 600km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는 중국에 CATL이 들어갔다라는 정도까지는 확인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충전을 마치고 만약에 운전자가 이 뚜껑을 닫는 거 까먹고 그냥 주행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주행하는 걸 인지하고 자동으로 닫힌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운전 중에 닫히는 이런 것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점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가장 기본적일 수도 있지만 또 가장 많이 하는 실수들을 이렇게 커버할 수 있는 요소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배터리 용량 같은 경우에는 107.8kWh 배터리가 지금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차를 모는 데 있어서도 국제 인증 기준으로 지금 600km의 어떤 주행 가는 걸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GL2하고 GLS하고 같은 계열이고 이게 배터리 생산을 좀 미국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국내로 이제 들어올 때에는 어떤 국내 브랜드의 배터리 회사를 참고를 해서 또 이제 채택해서 탑재를 하지 않을까, 이런 추측까지도 가능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독일 현지에서는 이제 올 여름부터 이게 지금 주문에 들어가고요. 글로벌 시장이 풀리는 시기까지 좀 기간이 좀 텀이 있겠지만, 만약에 이상 없이 풀리게 된다면 우리나라도 하반기 안에는 선보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뭐 이런 특징들도 있어요. 뭐 기본적인 건데, 이게 지금 3개면은 이제 S 클래스를 의미하는 거고요. 이제 만약에 이 주간 주행등 밑에 있는 요 점선 자체가 이제 2개다. 그럼 이제 E 클래스, 그리고 이제 하나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C클래스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로만 보더라도 지금 전체적인 형태가 좀 비슷하기 때문에 이 차가 지금 E클래스인지 아니면은 뭐 EQ인지 EQS인지 뭐 EQC인지 뭐 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요거만 보더라도 이게 3개 있으면 아, 이거 EQS구나 라는 점들을 알 수 있는 요소죠. 그래서 그런 점들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좀 중요한 그 적재 공간에 대해서 좀 먼저 좀 살펴볼게요. 자, 일단 버튼을 누르면 네, 이렇게 전동식으로 열리게 됩니다. 자, 열리게 되면 지금 3열이 지금 열려 있고요. 그리고 2열, 그 다음에 1열, 이렇게 3개 공간으로 구분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3열이 열려 있을 때 전체의 이 사이즈 용량은 약 한 195리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특징적인 건 3열을 접을 때에는 지금 뭐 전동식으로 접히는 건 아니고요. 매뉴얼로 이렇게 수동으로 접어줘야 됩니다. 자, 머리 부분 헤드레스트를 눌러주면 접히고요. 그 다음에 손으로 여기를 살짝 들어서 자, 밀어주시면은 이렇게 접힙니다. 제가 너무 안일하게 좀 살살 밀었는데, 자, 조금 이렇게 쭉 하고 밀어주시면은 네, 접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접었을 때에는 전체적으로 한 570리터의 공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열을 접을 때에는 이렇게 전동식으로 접히게 됩니다. 그래서 버튼을 길게 꾹 눌러주면은 네, 왼쪽에 내려가죠. 자, 이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풀플랫 형태는 아니, 각도가 지금 10도를 좀 넘어가는 형태로 살짝 이렇게 들려 있는데, 어쨌든 이 실내 공간 자체가 굉장히 넓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다 접어놨을 때에는 지금 2020리터까지 확장이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넓은 공간이 나오죠. 자, 이 부분도 좀 우리가 특징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2열에 올라탔을 때 공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 바닥 쪽에는 이렇게 사이드 스태퍼가 있습니다. 이 사이드 스태퍼 같은 경우는 옵션 사항이고요. 이 사이드 스태퍼가 있음으로 인해서 공기 저항 계수를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된다고 합니다. 자, 뒷좌석에 올라탔을 때 이 공간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탔고요. 자, 실제 이 실내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지금 3.2m 정도가 되는 그런 실내 공간이긴 한데, 다리 공간이 무려 이 정도가 한 뼘이 넘습니다. 자, 이 정도의 넓은 공간이 나오고요. 그리고 배터리가 아래로 평탄하게 깔렸기 때문에 지금 가운데 있는 센터 터널 자체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평탄화를 이루고 있죠. 자, 이 부분도 굉장히 편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요소입니다. 옆쪽으로는 이렇게 성인 3명이 앉기에 딱 적당한 그런 크기의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앞쪽을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센터 터널이 굉장히 이 센터 패시아 쪽이 위로 좀 높이 올라와 있죠. 그리고 MBUX 하이퍼 스크린이 적용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뒤에서 봤을 때에도 굉장히 웅장한 모습이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위쪽으로 이렇게 다 전체 통으로 이제 글라스 루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글라스 루프하고 이제 전방에 있는 모습들, 시야가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잘 보이고, 또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이 스크린,
터치 스크린을 작동하게 되는데요. 이 스크린 자체는 네, 이렇게 버튼을 눌러주면은 네, 바로 터치로 열리게 됩니다. 자, 제가 지금 헤드룸 공간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높이는 네, 이 정도로 충분히 한 뼘 정도가 들어가 있을 정도의 굉장히 큰 그런 공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실내에 탔을 때 SUV의 모습들, 그리고 이제 어떤 프리미엄 럭셔리 SUV의 모습을 충분히 잘 담아주고 있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암레스트를 내리면은 이 안에 또 다른 태블릿이 나와요. 자, 이것도 럭셔리 SUV의 어떤 큰 장점이죠. 이 태블릿을 누르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이 차량에 대한 기본적인 세팅 자체를 세팅 값을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인포테인먼트나 뿐만 아니라 뭐 이제 뭐 공조 기능들 뭐 여러 가지를 다 함께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태블릿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버튼을 한번 딸깍 누르면은 바깥으로 빠져나오죠. 그래서 요거를 직접 이렇게 들고 편하게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태블릿 사이즈보다는 좀 작지만 그래도 차 안에서 굉장히 편하게 휴대폰보다는 좀 큰 사이즈로 이렇게 좀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요거는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꽂아 놓으면 충전이 되고요. 그리고 뒷좌석에 있을 때는 휴대폰을 자동으로 이렇게 또 무선으로 충전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모로 지금 운전자뿐만 아니라 이 동승자에 대한 어떤 배려가 되는 그런 공간들을 활용을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제가 키를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손을 한번 딱 이렇게 훑으면은 네, 되면은 문이 잠기죠. 그리고 자, 이렇게 한번 슬라이딩을 하면은 문이 열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핸들 도어 캐치를 열고 이제 안으로 탈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이 안쪽에 탔을 때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느낌들을 담아주고 있을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한데요. 자, 운전석에서 한번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전석이 탔고요. 지금 제가 시동을 한번 걸어 볼게요. 자, 지금 스타트 스탑 버튼이 있고요. 요거 시동을 한번 걸어서 가시동을 걸어 놨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지금 보시면은 안쪽에 이 디지털 디스플레이 계기판과 그 다음에 요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 자체가 굉장히 크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지금 그 벤츠에서 계속 주장했던 이제 MBUX 하이퍼 스크린이죠. 근데 요 스크린 자체가 진짜 크게 들어가 있고 이 신인성을 굉장히 높인 상황이, 그리고 직관성도 높였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게 제로 레이어라고 해서 운전자가 이 손이 닿는 가까운 범위에 내가 자주 쓰는 그런 기능들을 많이 심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운전하다가 편하게 이제 이런 버튼들에 손을 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동승자가 있잖아요. 이 동승자가 있을 때에는 요 앞쪽에서 인포테인먼트 기능들을 그대로 다 활용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영화를 본다든지 또는 뭐 여기서 뭐 내비게이션을 본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인포테인먼트 기능들을 즐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운전자가 영화를 만약에 넷플릭스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운전자가 눈이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요게 시야가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들까지 심어놔서 운전의 안전을 더 이렇게 더하는 그런 기능들까지도 같이 심어놨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AI 같은 되게 스마트한 그런 기능들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 설명을 좀 드리자면 여기서 주행 모드, 뭐 다이나믹이나 뭐 이런 주행 모드를 좀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자, 만약에 네, 여기서 이제 다이나믹 모드를 좀 컨트롤하면은 안쪽에 보시면은 뭐 이렇게 에코 모드, 그리고 뭐 컴포트 모드, 그 다음에 스포츠 모드, 그 다음에 운전자의 어떤 중심 기능, 인디비주얼 기능,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네, 이 오프로드 기능까지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됐기 때문에 이 서스펜션 자체 높낮이가 달라지면서 운전자의 승차감과 그다음에 주행감을 함께 높일 수 있는 요소들이죠. 자, 요거는 제가 실제 이제 주행을 못하고 이제 시승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간략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기능들도 있다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EQS SUV의 그 AMG 라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차도 지금 전시가 되어 있었는데 저는 지금 AMG 라인 말고 지금 EQS SUV만 보여드렸습니다. 자, 전체적인 느낌 먼저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이 굉장히 밀고 있는 색상이죠. 이번에 새로 나온 색상, 알파인 그레이 색상이 적용이 됐는데, 와, 이거 블랙크로스랑 굉장히 잘 조화를 이루면서 지금 지금 하우스 같은 경우가 지금 블랙크로스 처리가 되어 있어요. 전체적인 이 크기나 이 높이나 이런 것들은 기존에 봤었던 EQS SUV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스포티한 느낌들을 잘 담아내고 있다. 자, 큰 특징을 지금 몇 가지만 좀 짚어드릴게요. 일단 이 전면부에서 봤을 때 이 범퍼 라인 아랫부분에 이런 AMG 라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스포티한 그런 좀 블랙크로스 쳐서 처리해서 이렇게 좀 전체적인 이 라인 자체를 좀 볼드하게 좀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안쪽으로는 이렇게 에어 인테이크가 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큰 특징으로 바뀌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요 휠 같은 경우를 살펴봤을 때 멀티 스포크를 썼는데 여기에는 그 아까 보여드렸던 삼각별 그 모양의 그 어떤 좀 중후한 또 이렇게 반짝반짝한 그런 느낌들을 지우고, 이것도 되게 럭셔리해 보이는 느낌이긴 한데 전체적인 느낌 자체를 굉장히 좀 스포티하게 바꿨다. 그리고 기존에 못 봤던 그런 스타일이에요.
EQS랑은 진짜 다르네. 그러니까 같은 차이긴 한데 되게 다른 느낌으로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딱 들 정도로 뭔가 느낌이 참 좋습니다. 자, 물론 이런 실내 부분에서도 디테일에서의 어떤 좀 차이는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서 지금 그런 부분들까지 다 많이 담지 못하고요. 나중에 좀 더 정확한 재원이 나오면은 좀 소개를 해드리는 걸로 하고, 오늘은 좀 기본적인 이런 차량에 대한 느낌들, 그리고 EQS SUV가 있고, 그리고 EQS SUV에 AMG 라인이 있다. 그리고 이런 차들이 전시가 이렇게 돼 있다라는 점들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뒷모습입니다. 뒷모습에서 봤을 때에는 오히려 굉장히 좀 얌전한 느낌들을 잘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모습을 봤을 때에는 이 범퍼 라인 아래쪽으로 이제 블랙크로스 썼지만 요 뒤쪽으로 봤을 때에는 면 자체가 굉장히 뒤로 쭉 뺐죠. 그래서 동글동글하게 전체 범퍼 라인에 어떤 그 공간 없이 그냥 전체적으로 뒤쪽으로 쭉 빠진 느낌을 보여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물론 이게 머플러 팁이라든가 이런 거 전혀 없죠. 다 매립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블랙크로스 느낌으로 이렇게 줬지만 이런 라인 자체를 남겨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디자인적으로 요소를 좀 남겨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앞부분보다는 뒷부분의 어떤 좀 변화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점까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 벤츠 하면은 굉장히 많은 그런 좀 수요가 있는 국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국가인데, 그런 만큼 벤츠에 대한 어떤 그 전기차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어떻게 또 출시가 되는지 그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디테일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짧지만 간단하게 한번 좀 설명을 드렸고요. 앞으로 이제 국내에 또 이런 모습들이 좀 들어오게 된다면 보다 더 많은 설명들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TV 기자의 EV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